슬하에 딸을 두고 있는 34살 김지영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인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친정엄마로 빙의해 속말을 뱉어내고 남편의 결혼 전 애인으로 빙의해 그를 식겁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김지영 씨의 정신상담을 주선하고 지영 씨는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삶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로 소설의 흥행입니다. 미투 운동을 비롯한 무수한 이슈를 몰고 온 소설이죠. 82년생 김지연이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은 이야기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낸 게 동력이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하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출간된 지 2년 1개월 만으로 소설 밀리언셀러가 나온 것은 2009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후 처음입니다. 30대 경력단절 여성의 일대기를 다룬 이 소설은 동년배 여성은 물론 10대부터 50대 여성들의 공감을 샀고 20, 30대 남성들에게도 두루 읽혔습니다. 학창 시절을 지나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을 겪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사회적이고 공적인 이야기라는 걸 일깨우면서 큰 공감을 샀습니다. 지금 여성의 인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랐나 이거는 그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분들도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나를 되게 공론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역 살인사건과 데이트 폭력, 미투 운동 등 2년 사이 페미니즘 이슈가 사회 전면에 등장한 것도 밀리언셀러가 되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반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음사 한국문학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서윤입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혜진이고요. 82년생 김지영 책임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만에서 나오자마자 전자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을 했었고요. 일본판 같은 경우는 14만 부 정도 나갔는데 해외 소설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판매량이고 중국어판은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만 5천 부. 지금은 17개 나라에 이제 수출이 확정이 돼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 더 많이 출간될 예정이에요. 아니 막 사장님 슈퍼스타 됐잖아. 해외 도서적 가가지고. 예전에. 사장님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다른 나라 편집자나 출판사 CEO가 지나가면서 김지영? 헤이 에이리. 아유 김지영? 해외에서 그만큼 화제가 됐나 봐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붙어서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제 레터를 보내오기도 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왜 꼭 내가 출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판을 할 거고, 이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이제 길게 써서 보내오기도 하고, 이게 바뀌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책을 내게 된 어떤 경위나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인터뷰를 해오고 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차원을 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실제로 프랑스 편집자한테 1세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가라는 취지 질문했을 때 그 질문 자체를 프랑스 편집자께서는 별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인류 보편적으로 지금도 이어지는 얘기고 프랑스에서도 물론이다라는 게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뉴욕 리뷰 오브 북스 1면에 그 조남주 작가 이 82년생 김지영 책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미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보고 있었던 현상이었고 82년생 김지영도 그 연장선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한 세대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읽히고 해석되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수출되고 외국에 반응이 있는 것 치고는 국내에서 그거를 다루는 게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와 제도가 각기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82년생 김지영에게 왜 끌리는 걸까요? 책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분노가 많이 표출되고 일본에서는 눈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내면화된 형태로 여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제 일본의 도서 리뷰 사이트를 보면 이런 분석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상에 녹아있던 성차별을 자각하지 못했다며 82년생 김지영을 응원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그들의 현실이 소설과 판박이라는 공감의 목소리가 특히 큽니다. 대만에서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남녀 문제가 같은 차원에서 이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대만은 같은 문제들이 좀 내재화되어 있는 편이고요. 중국에서 지금 불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돌풍은 좀 의외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권이 강하다는 나라에서 이 책에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수많은 82년생 김지영이 있었습니다. 무택동 시대에 사회주의 시대에는 법적 제도 평등에 대해서 전에는 다 국가가 직장을 주니까 여성 차별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먼저 잘린다든가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소설의 영화화 그리고 흥행입니다. 영화 계약이 정말 빨리 됐어요. 책 출간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연락을 받았고 작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작품을 영화의 형태로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 첫 미팅이었고 그래서 결정도 빨리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정유미와 공유주연의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 18일째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82년생 김지영의 누적 관객 수는 300만 500여 명이었습니다.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개봉 전후로 평점 테러 등에 시달렸지만 여러 세대의 공감을 받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을 기준으로 350만 관객을 달성하였습니다. 많은 세대들, 다른 인종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로 대만, 홍콩, 일본 등 37개국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개봉으로 원작 소설 판매도 역주행을 하며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